아, 저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강민님 혹시 시작 전에 뭐 할 말 있나요? 없나요?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이거 세션 하실 때 혹시 캠을 켜고 하셨나요? 아니면은 그, 아, 예, 바로 진행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캠 끄고 하나요, 강민님? 아, 진행하는 사람은 켜야 돼요? 음, 제가 오늘 패드 써가지고 하려고 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요. 이걸 해. 그러면은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해야 지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이 제목 보셨다시피 장고 MTV 모델 템플릿 뷰 살펴보기인데 이게 백엔드를 장고로 선택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스프링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프론트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아직 그리고 또 어떤 스택을 정할지도 못 고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조금 개발하면서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은 내용들로 준비를 했어요. 장고를 좀 딥하게 말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조금 딥한 내용보다 이제 장고 이왕 MTV라는 거를 이해하면서 필요한 지식들이나 아니면 개발에 대해서 좀 필요한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이론을 조금 하고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줄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개념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가 껴있을 수도 있지만, 모두 장고의 모델 템플릿 뷰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공부할 때 스크래치부터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공부하다가 이제 전공자가 아니니까 군데군데 빈대가 많아가지고 삽질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아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론을 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패드에다가 적으면서 하려고 이렇게 했고 아마 강민님께서 녹화를 해주셔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희 오늘 제목이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글씨 쓰려니까 갑자기 좀 민망하긴 한데 패턴 요건데 오늘 일단 먼저 얘기할 거는 이 장고도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MTV란 것도 소개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이제 장고 공식 문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장고가 그 아니 장고 이름이 일단 재즈 기타리스트로부터 왔어요. 이거는 장고 만든 사람이 그 사람 좋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 장고가 D가 묵음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드장고가 아니라 장고가 맞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장고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MTV라는 걸 소개해 드리기 앞서서
이 앞서서 이게 장고는 다들 아시다시피 풀스택 프레임워크거든요. 풀스택. 근데 혹시 다들 프레임워크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이 MTV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어가지고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좀 비전공자분들도 저처럼 있으니까 개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프레임워크가 이제 그 정보 처리 기사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그 GOF 갱오브포 그거 디자인 패턴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 거기서 이제 좀 유명한 랄프 존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그 프레임워크는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잠깐만요. 말로 해야겠다.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 가능하게끔 한 클래스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조금 어려운데 사실 되게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어디 아직도 나무위키 같은 데 보면은 거기 나는 프레임워크가 라이브러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직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만한 것들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먼저 프레임워크가 첫 번째는 여러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합쳐진 거. 두 번째는 그 모듈화라고 하거든요. 보통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모듈화를 통해 재사용성을 증대한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야? 어플리케이션의 틀을 정해주어 뭐 개발자의 피곤함을 덜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프레임워크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래도 안 와닿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보통 그 어디 강의 같은 거 들으면은 처음에 프레임워크를 설명할 때 이거를 집으로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게 왜 집이냐면은 여기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프레임워크는. 잠깐만요. 들어오시면. 그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짓고 싶은데 그러니까 웹이라는 집을 짓고 싶은데 프레임워크를 갖다 쓰는데 대신에 저는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벽도 못 트고 문도 못 바꿔요. 집주인이 아니니까. 그거를 프레임워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반대로 근데 여러분 공부하시는 이제 프론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근데 나는 리액트나 자바스크립트를 프로 그 뭐라고 하지? 그 프레임워크라고 안 부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실 거예요. 이게 프레임워크랑 일단 이 리액트나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공식 문서에 라이브러리라고 나와 있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라이브러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왜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고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뭐 파이썬의 장고나 플라스크나 아니면은 자바의 스프링은 왜 프레임워크지? 이거는 뭐 전공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전공자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딱 흐름이라는 키워드가 이거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프레임워크 장고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고를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들하고 파이썬 파일들이 전부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이제 웹의 동작을 이 그 코드가 흐름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워크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해요. 그 웹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용자가 흐름을 주도해요.
사용자가 흐름을 주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수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웹이 동작하다 보니까 뷰에는 뷰만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에는 모델만 해야 되고, 저희가 오늘 또 배울 템플릿은 템플릿만 해야 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제어의 역전이라고 IOC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버전 오브 컨트롤.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다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음, 이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 객체나 메소드를 이제 외부에 일임하는 거예요. 외부에 동작하도록. 그러니까 그 프레임워크가 사용하도록 위임을 하는 건데, 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오거든요. 객체나 메소드. 파이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한 번씩 수업 처음에 할 때 아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교수님이. 그 객체나 메소드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객체 지향 언어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이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저는 MTV의 가장 기본적인 길이라고 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일단 장고나 스프링이 그 객체 지향 언어잖아요. 객체 지향 언어는 우리가 주변에서 관찰하는 모든 것들을 객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독립된 단위로 해가지고 각각의 객체끼리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절차 지향 언어라고 해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런 객체나 메소드를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냐면은 바로 프레임워크에 있는 이제 MTV를 통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음, 사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왔는데 이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다시 장고로 돌아와가지고 파이썬은 제가 객체 지향 언어인 거는 다들 아시니까 객체 지향 언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인가? 오, 맞나요? 잠깐만요. 이거 맞나?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나중에 누가 면접에서 그 혹시 파이썬에서 객체란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파이썬은 어떠한 것도 이제 동적으로 할당을 할 수 있어서 파이썬의 모든 것은 객체입니다라고 대답하면은 이제 베스트한 답변이거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키워드고, 그래서 파이썬에서 객체를 어떻게 다루죠? 객체는 이제 클래스로 다룹니다. 클래스로. 이 클래스로 이제 모든 걸 정의하고 다뤄요. 근데 뒤에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아마 저는 처음에 의아했던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뷰에서 그 함수로 다루는 게 있고 클래스로 다루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펑션 베이스드 뷰랑 클래스 베이스드 뷰라고 하는데, 아니 파이썬은 객체를 다룬다면서 함수는 왜 펑션이 나오지? 라는 살짝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파이썬에 전역적으로 클래스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전역 클래스에 이제 얘가 종속이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클래스로서 동작을 하는 거고, 이제 얘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전역 클래스, 그리고 얘는 새로운 클래스, 그렇게 해가지고 흐름을 짜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동작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진짜 파이썬에서 모든 것들은 동적으로 객체에 할당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쯤 하면은 그래도 되게 건너 건너서 오긴 해도 MTV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들을 짚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 제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참고에 MTV 패턴 확인하기, 살펴보기. 이게 장고 공식 문서에 보면은 장고는 MVC 패턴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MVC가 뭐냐면은 얘는 모델, 뷰,
컨트롤러로서 처음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는 DB를 다루고 얘는 사용자 눈에 보이는 GUI를 다루고 얘는 그 로직을 다루는 거예요. 이 로직을 다루는데 이 공식 문서에서 얘네는 이제 디버터블하다. 그 논쟁의 여지가 있다. 왜? 우리는 뷰를 뷰스점 파일이라는 파일이 생기거든요. 장구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뷰를 컨트롤러로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MVC라고 하면은 V는 이제 GUI 부분에 해당해야 되지만 우리 장고에서 뷰는 컨트롤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모델 템플릿 뷰로 대체해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줄여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MTV라고 부르면 된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이 MTV는 사실 모델 뷰 컨트롤러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바의 스프링이 이런 패턴을 따르고 장고는 이런 패턴을 따른다고 하는데 얘는 이제 DB 다루고 사용자 눈에 보이는 거 다루고 이제 이 사이에서 로직을 다룹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뭐 펑션 베이스드 뷰나 클래스 베이스드 뷰는 이제 그 마지막에 뷰에서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잠깐만요. 조금 맞아. 마지막으로 제목에서 이것도 있었잖아요. 패턴.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정보 처리 기사가 맞나? 공부하신 분들은 디자인 패턴 아실 거라고 했잖아요. 이 디자인 패턴은 그냥 효율적으로 코드를 짜기 위해서 생긴 프로젝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MVC, 아까 스프링에서 이거, 그리고 MTV,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서로 유연성이 높고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성이 좋고 유지 보수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각각 서로한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를 않아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의 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좋고 유지 보수에 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또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해지기 마련이어가지고 이거 외에도 뭐 구글에서 MVVC였나? 하여간 이런 디자인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따로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패턴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제목에서 이제 장고, 모델뷰 템플릿, 패턴을 살펴보기였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동작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고의 MTV 흐름. 먼저 유저가 장고는 이 요청을 할 때 URL이라는 걸 사용해요. 이따가 실습하면서 조금 볼 건데 이 URL을 통해서 뷰에다가 로직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 뷰는 여기 모델하고 템플릿하고 상호작용 해가지고 로직을 실행을 시킵니다. 이 모델은 이제 DB랑 상호작용을 하고 얘는 이제 장고 서버에서 일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유저한테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페이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유저가 특정 URL로 이제 요청을 보내면은 그 URL에 연결돼 매핑된 이제 뷰를 실행을 시키고 그 뷰는 이제 아래 처음부터 로직을 수행하면서 이 위에 있는 모델한테 CRUD를 지시해요. 이 CRUD를 지시받은 모델은 DB에서 CRUD를 하고 이후에 다시 템플릿에다가 템플릿에 렌더링을 하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갖습니다. 음, 그래서 그 이제 각각 하나씩 다시
조금 제대로 소개를 드릴게요. 모델. 모델은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로 객체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클래스로 DB 테이블을 정의하는데 이 클래스 하나가 DB 테이블 하나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모델은 클래스로 적용이 되고 저번 세션 때 아마 언급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ORM이랑은 오브젝트 릴레이티드 매핑이라는 그 장고만의 기법은 아니고 오브젝트 릴레이티드 매핑이라는 기법으로 파이썬 코드로 DB를 조작해요. 이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장고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라 그랬잖아요. 객체 지향. 거기에 해당되는 이 객체예요. 그리고 SQL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티드 그 언어잖아요. 관계 언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매핑해준다 해가지고 ORM이라고 불러요. 내가 SQL에서 select from문을 몰라도 파이썬으로 그거를 불러와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 ORM을 사용해주고 이게 좋은 점은 SQL문 몰라도 DB를 다룬다는 건데 단점은 그 DB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몰라가지고 불필요한 쿼리를 부른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훑어볼 거는 템플릿. 템플릿은 아까 제가 MVC에서 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유저한테 보여지는 화면인데 또 장고에서는 템플릿 문법을 지원을 해가지고 풀스택 프레임워크로서 동작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HTML에서는 원래 포문을 못 쓰고 if문을 못 쓰는데 가장 간단한 포문, if문 그리고 인덱스 접근도 하게 해주고 그런 템플릿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템플릿이 있고 마지막으로 뷰. 이 뷰 같은 경우에는 로직을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이 로직이 진짜 그냥 그 파이썬 코드예요. 그래서 뷰는 컨트롤러로서 작동을 하는데 로직을 수행하고 템플릿을 렌더링 하잖아요. 근데 꼭 렌더링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약간 로직을 수행한다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새 좀 파이썬에서 장고나 플라스크나 패스트 API가 좀 스타트업 같은 데서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좀 핫한 키워드잖아요, AI가. 근데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제 뷰에서 다룰 수 있으니까 이 AI를 그대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거를 그대로 이제 뷰에서 로직으로 다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스타트업에서 장고나 플라스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또한 확장성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파이썬에 그 수많은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장점이 있고 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장고의 프로젝트 구조를 살펴보고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습은 일단 실습부터 말씀드리면은 진짜 굉장히 간단한 거를 준비를 했어요. 대신에 흐름을 보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좀 디버깅 같은 거 하면서 아, 이 사람은 디버깅 이렇게 하는구나 같은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이제 장고의 프로젝트 구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뷰를 여기다 그랬구나. 아까 뷰스점 파일이라고 할게요. 파이썬 파일이니까 뷰스점 파일가 있고 얘가 템플릿한테 HTML이라고 할게요. 요청을 보내고 이제 템플릿은 이 장고에 WSGI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웹서버 배포할 때 필요한 건데 얘는 이제 엔진엑스나 아파치 같은 걸로 웹이랑 통신을 하면서 브라우저에 띄워주는 그런 걸 하거든요. 얘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템플릿에서 이 WSGI로 갈 때는 리스폰스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
사용자는 URL을 통해서 장고에 접근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뷰는 이제 모델하고 통신을 하고, 이 나중에 또 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뷰를 다루다 보면은 제가 오늘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이것도 있고, 마지막에 얘네는 하고, 이렇게 또 이 세팅스 점 파일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림을 먼저 그렸고, 이걸 왜 그렸냐면은 장고가 이제 이 화살표는 전부 다 미들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들웨어는 그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고의 미들웨어인데 저희가 장고를 하면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은 제가 동그라미를 다 쳤어요. URL 설정해줘야 되고, 세팅스 파일 처음에 설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뷰스 파일도 만들어줘야 되고, 모델스 파일, 폼, 템플릿. 이것만 하면은 장고를 사실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줘야 되긴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배포할 때. 그리고 그 장고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 정해진 대로 애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장고는 여기서 템플릿하고 뷰랑 모델로 M, T, V 패턴을 형성한다. 사실 이거 말하려고 그 지금까지 말한 건데 이렇게 흐름을 알고 아마 코드를 보시면은 저번 주에 좀 어려웠던 분들은 오늘 좀 이해를 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강민님이 나중에 그 녹화 올려주실 것 같으니까 좀 빨랐으면은 그거 보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발하면서 이런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라고 그 좀 떠올렸으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론을 준비를 했고 바로 그러면은 오늘 말한 거 실습으로 넘어가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방송 중단을 하고 화면 공유를 할게요. 제가 어디였지? 그 여기 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오늘 할 것들을 대충 제가 실습 코드를 넣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전부 다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두긴 해가지고 제가 하면서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이거 좀 보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할 거냐면은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음, 장고 세션. 아, 폴더는 겹치면 안 되지. 테스트로 해야겠다. 그러고 아, 다른 언어도 포함입니다. 네, 장고에서 WS 다른 언어도 포함인데 제가 다른 언어의 구조는 그렇게까지 몰라가지고 근데 통신할 때 엔진엑스랑 아파치로 하는 거는 똑같을 거예요, 아마도. 이거 제가 이따가 찾아보고 다시 슬랙에 답변 남겨드릴게요. 네. 뭐 누르셨어요? 한 번 더 눌러주셔도 되는데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여기서 글씨 커야 보겠죠? 이 정도면 글씨 괜찮나요? 저희 이제 괜찮나요? 글씨? 네,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 생성하는 것부터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가상환경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나콘다를 깔아서 있거든요. 가상환경 버전 관리하고 그러려고 사용하는 건데 일단은 파이썬으로 가상환경을 생성하려고 해가지고 파이썬으로 버전을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파이썬 버전이 2.7. 몇이다 하면은
맥북을 사고서 파이썬을 한 번도 안 깐 거기 때문에 파이썬을 깔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파이썬 VV 이거나 아니면 버전을 했는데 그냥 파이썬만 이거 없이 그냥 파이썬만 나온다 하면은 걔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수가 제대로 등록이 안 된 거라서 그거는 이제 운영진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구글에다가 검색하셔가지고 이 터미널에다가 파이썬이란 걸 좀 버전을 맞춰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할 거냐면은 파이썬 맞다. 가상환경을 하나 만들게요. 가상환경을 만들 때는 파이썬 이 대시 m 뱀브 하고 여기다가 가상환경명을 하는데 저는 그냥 마이 뱀브라고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맘대로 이름을 지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가상환경을 만들었으니까 일단 저는 아나콘다를 쓰고 있어서 아나콘다 가상환경을 끌게요. 디액티베이트로. 그럼 왜 이걸 끄냐면은 제가 이제 이 가상환경을 실행을 시킬 건데 이거 두 개가 있으면은 환경이 두 개가 중복으로 되니까 깔기 싫은 게 여기 깔릴 수도 있어가지고 지워준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마이밴브 같은 거 보시면은 이 폴더를 열어보시면은 빈 폴더가 있고 빈 폴더 안에 이 액티베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실행시켜서 저희는 가상환경 그래서 보시면은 소스는 이제 그 리눅스 배시셀에서 그 파일을 실행시키는 명령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마이밴브에서 빈 안에 액티베이트에 있는 거를 실행시키겠다 하면 가상환경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많이들 저번에 슬랙 보니까 요거를 어려워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 주소 잡는 거.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만약에 소스를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지금 이 폴더 안에 있잖아요. 이 폴더에서 마이밴브라는 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빈이라는 애로 들어가고 그러고 pwd 현재 위치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여기 마이밴브의 빈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냥 소스 액티베이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상경이 켜져요. 이거 리눅스 처음 쓸 때 좀 어려운데 다들 내 위치 파악하고 내 위치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 하는 거 그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갈게요. 일단 cd 닷닷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파이썬 패키지는 pip 인스톨로 다운받거든요. 저는 pip 인스톨 장고로 제 가상환경에 장고를 깔게요. 이렇게 장고를 깔고 장고 같은 경우에는 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 장고 세션 이렇게 해서 스타트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장고는 큰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가지 앱들을 관리를 하고 그렇게 처음에 이제 큰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큰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가지 앱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스페링이 틀렸네. 장고 세션이란 데로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은 제 현재 위치는 이 테스트 폴더가 아니라 이 장고 세션이라는 폴더예요. 이 안으로 들어온 거고 이 안에서 다시 장고 어드민 스타트 앱 MTB 테스트라고 제가 아까 했던 것 같은데 MTB 테스트라는 앱을 만들 거예요. 그 휴대폰 앱 같은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큰 동작을 하는 그런 것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 그대로 되어 있죠? 호출할 앱 생성하기.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하는 폴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떠한 그 로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떠한 로직을 만들 그게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저희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앱을 생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총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폴더인데 얘는 얘가 생긴 걸 몰라가지고 그 settings.py에서 이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 큰 그림 그렸을 때 settings.py도 수정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다뤄줄 부분은 installed apps 여기다가 앱을 내가 하나 만들었다고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주냐?
MTB 테스트라고 이렇게 앱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앱 이름을 적어주는 방법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뭐냐면은 mtb 테스트 f 그 다음에 이거거든요. 이것도 잠깐 저번 주에 설명드렸나?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얘랑 결론적으로 같은 역할을 해요. 앱이 깔렸다는 걸 알려주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닛으로 이 폴더가 그 파이썬의 모듈로서 작용하도록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파이썬 폴더 안에 mtb 테스트란 애가 있고 그 f.py에 요 mtb 테스트 config란 애가 있구나. 이거를 내 인스톨드 앱스로 등록을 해 라고 하는 거고, 얘는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apps.py에 여기 네임이 있어요. 이 네임을 가져와서 인스톨드 앱스에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둘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강의에서 보면 어떤 애는 이렇게 적고 어떤 애는 이렇게 적는데 그냥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settings.py에서 딱 하나만 더 고치고 올게요. 아, 이따 고쳐야겠다.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MTB 테스트라는 애를 했다는 걸 알려줬고, 그 다음에 처음에 URL부터 시작을 할게요. 폴더 보시면은 urls.py 폴더가 없잖아요. 이거 왜 없냐면은 그 모든 장고 앱들이 URL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urls.py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잠깐만, 제 URL부터 만드나? 기억이 안 나네. 맞네, URL부터 만드. 여기 이거는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urls.py예요. 여기서는 패스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 URL을 사용할 건데, 어, 여기 단고 URL에 include라는 함수도 같이 있거든요. 이 include를 통해서 include mtb test.url 이거였나?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앱에서 네임으로 설정해줬죠? 이 mtb 테스트, 이거 모듈이에요, 모듈. mtb 테스트의 urls.py를 가져와가지고 URL 패턴 처음 들어갔을 때 페이지 여기다 붙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거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똑같이 설정을 해주는데 이제 어드민이 아니니까 빼고 그다음에 include도 없어도 되고 앱 네임을 mtb 테스트로 가져갈 거고 그다음에 URL이 사용자가 URL을 들어오면 어디로 보낸다고 했죠? 뷰스.py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뷰를 임포트 해줘야 돼요. from 현재 폴더에서 import views. 그러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처음 들어갔을 때 페이지가 눈에 보이는 페이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함수를 index view라는 애로 만들 거고 index view로 이렇게 만들 거니까 index view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처음에 사용자가 이 URL에 들어왔을 때 views.py에 있는 index view를 실행을 시켜라. 이거를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URL하고 뷰랑 하는 그런 흐름을 저희가 설정을 한 거예요. 이거 실행시키면은 당연히 에러가 뜨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더나? 안 뜨네? 잠깐만요. 앱이 등록이 안 됐나? 아, 이게 저장이 안 됐구나. 맞아요. 당연히 에러가 떠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URL로 들어와서 뷰스로 들어가서 인덱스 뷰라는 함수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인덱스 뷰라는 함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면은 함수 definition 정의를 할 건데 index view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겁니다. 함수 정의할 때는 이제
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퀘스트, 제가 아까 어쨌지? 템플릿에서 WSGI로 갔다가 이제 뷰스로 갈 때, URL로 갈 때, 리퀘, 아, WSGI에서 URL 갈 때 리퀘스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제일 간단한 렌더 리퀘스트를 첫 번째 변수로 받고, 그다음에 이제는 템플릿을 만들어 줄 거예요. 템플릿 이름을 제가 index.html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가장 간단한 함수예요. 이 인덱스 뷰 실행시키면은 리퀘스트 index html을 렌더링해서 보여줘라. 이러면은 또 당연히 에러가 나죠. 왜냐면은 index.html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index.html을 만들어 줄 건데 그 전에 settings.py에서 하나만 건드리고 갈게요. 이 큰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오면은 settings.py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템플릿을 다루거든요. 근데 템플릿을 다룰 때 보통 장고 처음에 강의 같은 거 들으면은 이 앱에다가 템플릿 폴더 만들고 이 앱에다가도 템플릿 폴더 만들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앱이 여러 개가 되면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이제 import OS 얘는 이제 파이썬에서 주소 같은 거 다루는 그런 내장 라이브러리고 그래서 dirs에다가 os.path.join하고 base dir 하고 템플레이트 템플릿은 읽는 그 dir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이 가장 최상위 폴더에서 템플릿이라는 폴더에서 읽어라 라고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최상위 폴더에서 제가 템플레이츠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면 되겠죠. 저는 앱을 만들었으니까 mtb 테스트라는 앱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index.html을 만들면은 이렇게 관리하면 앱이 여러 개가 됐을 때 템플릿 관리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이거 나름의 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고 index.html 만들었으니까 오늘 뭘 만들어 보려고 그랬냐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모델을 건드리는 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MTB니까. 그러니까 버튼 템플릿을 눌렀을 때 뷰에서 로직이 작동해서 모델까지 가는 걸 실습을 하려고 해가지고 이거 느낌표하고 탭하면 이거 생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버튼 하나 만들게요. 장고에서는 버튼 만들려면은 일단은 제출을 해야 되니까 폼이 필요하고 어디다 제출할 거냐면은 현재 페이지에다 제출할 거기 때문에 액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제출할 거냐 하면은 저 오늘은 포스트로 할 거라서 그냥 메소드에 포스트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눌러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폼 액션이 현재 페이지에서 포스트로 수행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제 아까 뷰스.py에서 index.html이 아니고 저는 mtb라는 폴더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index.html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보여주면은 잠깐만요. return render request mtb 테스트 저장을 뭘 안 했나? 템플릿 didn't return HTTP response object a return string instead. 잠깐만요. 동작되는데 템플릿으로 해줬고 그리고 이거를 못 읽는 것 같은데 지금 리턴 리턴 렌더지 죄송합니다 리턴을 안 해줬네요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리턴 해주면은 여기 눌러 버튼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지금 HTML에서는 폼으로 제출을 하게 했어요 포스트로 이거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면은 CRSF. 장고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그 포스트 제출을 할 때 CSRF 토큰 이걸 넣어줘서 그 보안을 올려준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는 좀 보안에 민감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내니까. 그래서 이거 추가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거 눌러보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왜냐면은 내가 로직을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이 뷰스.py 안에서 이제 이거를 내가 만약에 if request.method가 포스트일 때 무슨 동작을 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제가 아까 눌렀을 때 보면은 포스트 요청은 들어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해줘가지고 포스트 요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요청했을 때 이거 프린트 히얼 하게 한번 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포스트를 눌렀을 때 여기다가 로직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오늘 설정해줄 로직은 여기 모델 파트를 건드릴 거예요. 모델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 놓긴 했었거든요. 어딨지? 여기까지 왔다. 이제 모델을 하나를 정의를 할게요. 이거는 기니까 복사해가지고 이 모델을 이제 제가 정의를 했어요. 모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로 정의가 들어갑니다. 클래스에서 카운트 모델 이거를 상속받아가지고 카운트 TB라는 아까 DB에서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의 테이블을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카운트 TB라는 걸 생성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참고 안 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참고하시는 분들은 이제 클래스 메타를 했을 때 어드민에서 어떻게 보이고 이 DB 테이블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거 str 했을 때 왜 내가 이거를 카운트 너머로 했지? 그리고 세이브 했을 때 동작이 어떻게 로직이 들어가는지 이거는 이 부분 다 알아야 돼서 넣었어요. 이건 혼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클래스 카운트 팁이라는 거를 제가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음, 일단은 얘가 파이썬 manage.py make migrations로 알려줄 거예요. 모델의 변동이 생겼다. create 모델, count 팁이라는 모델을 만들었구나. 알고 이거를 이제 적용을 시켜라.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이 DB가 바뀌었거든요. DB 바뀐 거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이거는 이따가 어드민에서 확인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는 바로 로컬에서 확인하려고 이거를 하나 다운을 받았고 테스트에 들어있지. 이 DB SQLite를 뜯어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거. DB 브라우저 포 SQLite라고. 그래서 집에서 프로젝트 할 때 보기 좋고, 보면은 카운트 TV라는 게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생긴 걸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는 여기 from some models에서 아까 정해진 CountTV라는 클래스를 가져와서 다뤄줘야 해요. import 이 리퀘스트 메소드가 들어왔을 때 나는 이제 이 CountTV를 통해서 뭔가 숫자가 올라가는 걸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object.get 여기서 이제 제가 try랑 except 이거 파이썬 문법을 쓸 건데 이걸 쓰는 이유는 모든 파이썬 코드가 여기서 실행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너무 빠르면은 나중에 해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일단 count tv라는 거에서 오브젝트에서 하나를 가져와.
get 함수는 하나 가져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했을 때 에러 메시지가 뜰 수도 있어요. 언제? 내가 그 하나를 설정을 안 해줬을 때 가져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델에서. 지금 같은 경우 DB 아까 뜯어봤지만 여기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except 문으로 넘어가요. except 문에서 그러면은 카운트 TV 하나 만들어. 아무것도 없을 때 new로 해야겠다. 카운트 TV를 내가 받고 그 다음에 new.count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else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포스트 요청을 보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은 하나를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여기서 manage.py 런서버에서 이거 누르면은 셀프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get accept 들어왔고 잠깐만. 아니 이거 맞지 않나? 아 함수로서 정의해 주는구나. 펑션은 세이프니까.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눌렀을 때 이제 에러가 안 뜨죠? 에러 안 뜨면은 DB 테이블에 뭐가 하나가 생긴 걸 겁니다. 한번 새로 고침해서 봐볼게요. 네, 이 로직이 수행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거 받아와가지고 저장을 했는데 제가 모델에서 디폴트를 0으로 줬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게 0으로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이제 버튼 누를 때마다 템플릿하고 뷰랑 연동되는 걸 만들려고 해가지고 뷰스점파이에 로직을 조금 추가해 줄 거예요. 이 트라이 이펙트 문을 넘기고 나서 이제 실행되는 문을 하나를 해줄 건데 만약에 내 누를 때마다 이제 이 숫자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어 이거는 수정할 거니까 modify로 하고 get 함수로 딱 하나 가져와서 modify count num이 플러스 1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믿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이제 DB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일찍 올라가죠. 되게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거 안에서도 MTV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템플릿에서 유저가 URL로 들어가서 템플릿을 렌더링 하잖아요. 렌더링 한 데서 이제 버튼이 동작을 하면은 뷰로 가가지고 뷰에서는 모델로 가가지고 DB를 건드리고 그래가지고 이 DB에 있는 값이 수정되는 이거를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보통은 다들 이렇게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드민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클래스 인덱스 어드민 인덱스 어드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를 정의를 하고 어드민에서 모델 어드민이었나? 그래서 리스트 디스플레이 카운트 이거 여기 노션에도 있어가지고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드민 페이지 장고가 좋은 게 이렇게 DB를 어드민 페이지에서 다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클래스로 이 장고 모델 어드민 상속받아가지고
리스트 디스플레이 하는 거 만든 거고,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어드민 사이트에다 등록해서, 어드민 사이트 쓰려면은 슈퍼유저 필요한 거 아시죠? 그 슈퍼유저를 하신 다음에 그냥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런서버 해가지고 그냥 어드민에서 보이나 볼게요. 몇 번 눌렀는지 제가 아까 만든 거 여기 들어가고 몇 번 눌렀는지 딱 보이네요. 그러니까 어드민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DB를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제가 오늘 빠르게 설명드린 이유는 실습하면서 따라오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론 말씀드린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템플릿에서 동작하는 게 아까 에러가 하나씩 나는 걸 고쳐갔잖아요. 뷰에서 동작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뷰는 모델을 건드렸고, 이 모델이 DB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흐름을 빠르게 봤으면 좋겠어서 넘겼고, 실습 이제 또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로직들 본인이 추가해가면서 좀 녹화된 영상 보시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렇게 해서 오늘 세션 8시니까 마무리하려고 했고, 오늘은 딱히 그렇게 어려운 내용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또 시험 기간이니까 과제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들 오늘 제가, 예, 눈만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세션 마무리하려고 하고, 그, 예, 손 드시고 말씀 많이 많이 해주셔도 돼요. 네? 지인님 혹시, 예, 질문 있으시면 지금 바로 해주셔도 되고, 슬랙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바로바로 슬랙 통해서 바로 말씀 주세요. 저 5분 대기조라서 금방금방 받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민님 이제 그 공지사항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잘 들립니다.